그 사법제도 재판할 때요, 여러분 그 법정 영화 좀 많이 보시나요? 보신 거 있으세요? 법정 영화도 보면 국내 법정 영화 있고 미국 헐리우드 쪽 법정 영화가 있는데 어디 게 훨씬 재밌어요? 헐리우드 법정 영화 훨씬 드라마틱하고 스릴 넘치고 재밌죠. 사실 국내 법정 영화는 뭐 그렇게 재미도 없을 뿐더러 그 과장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법정 영화는. 법 체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대륙법계 하고요, 영미법계. 얘는 주로 실체적 진실을 찾습니다. 진실을 찾는다는 목표를 두고요. 얘는 실체적 진실을 포기해요.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절차적 진실을 찾는다 그래요. 실체적 진실이라는 건 여러분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이에요.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 그죠? 절대적. 절차적 진실이라는 건 절대적, 상대적? 예, 상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연역적이에요. 얘는 뭐가 되고요? 귀납적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얘네들은 합리주의 철학이 발달했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취입니까? empirical, 경험주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연역적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학문이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그 수학, 물리학. 뭐라 그랬죠? 이 귀납적은 또 이제 과학으로 치면은 생물학, 그죠? 뭐 해야 돼, 이거는?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되는 거야,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서 이게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고. 수학은 뭐예요, 여러분들? 만 더하기 2만을 이렇게 10,000개 갖다 놓고 20,000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자대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문제 그렇게 풀죠, 여러분? 가끔은 그렇게 풀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실체적, 여기는 절차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험적이어서 얘네들은 주로 법도 판례 중심이에요. 판례 중심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뭐예요? 법전 중심이에요. 성문 법전 중심이에요. 법전. 그리고 얘는 증거 중심이고요. 얘는 공판 중심이에요. 헐리우드 영화가 왜 재밌어요? 공판장이 재밌잖아요. 누구하고 누구가 싸워요? 검사하고 변호사가 싸우고. 누가 결정하죠? 배심원. 그래서 배심제가 있어요. 그래서 common law라고 합니다. 배심제, common law. 무슨 뜻이에요, common law?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일반 상식에.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고도의 논리 체계. 로직입니다, 이거는. 로직. 그리고 legal mind. 로직하고 legal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미국 재판을 보면 뭐가 있어요?
이 배심제가 있죠. 배심제. 배심원 보통 뭐 9명이나 12명 이렇게 하는데 어떤 형사재판 같은 거 특히 있으면 이 배심원들은 사실심만을 판단합니다. 사실심. 뭐 어떤가요? 사실심은? 그게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자, 살인사건이야. 제가 피해자를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것만 판단해요. 형량이나 이건 누가 결정해요? 판사가 결정하나 판사가. 그러니까 일반인을 설득해라는 거죠. 일반인을. 일반인이라는 건 법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설득되면 우리가 절대적 진실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신만이 안다. 이거는 신만이. 인간은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진실 서로 상대적으로 누가 더 합당한 주장을 하느냐. 이해되셨어요? 우리나라 법 체계는 어디예요? 이 둘 중에? 우리나라 법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요. 일본은 근대화되면서 어디에서 법을 받아들여요? 독일에서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 재미가 없어. 그럼 변호사나 검사가 법정에서 하는 일은 그거예요. 문서 제출하는 겁니다. 문서 제출. 가서 뭐 이거 막 안 해요. 문서 제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도 막 시끄럽게 따지면 조용하고요. 그냥 자료 제출하세요. 자료 제출하세요. 그거야. 그럼 판사들 하는 일은 뭐야? 사건 하나에 입담하는 거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보긴 금방 보죠. 왜냐면 맨날 보던 거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뭐 사건 하나에다가 뭐 5,000페이지, 10,000페이지. 그러니까 집에도 가서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판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가 힘들다, 뭐 경무다. 그만큼 또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근데 여기는 판사가 하는 일은 주로 뭐예요? 공판. 이렇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심판 역할을 해주는 거야, 심판. 심판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배심 제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판사가 여기에 구속이 돼요, 안 돼요? 구속이 안 돼요. 미국 공판장 한번 여기 보시면 여기 저지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시큐터가 앉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로이어가 앉아 있습니다. 디펜던트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앉아 있어요? 배심원들이 앉아 있어요. 배심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석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증인석이 여기 있습니다. 증인석. 요쪽 근처에 있죠. 증인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증인 데려다가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검사나 변호사는 누구 보고 얘기해요? 그렇죠. 배심원들 보고 얘기해요. 판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심원들 보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배심원들이 어떻게 결정되죠? 배심원들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무작위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만약에, 뭐, 9명이다 그러면 한 곱하기 5배 정도? 정확히 몇 배인지 모르겠는데, 5배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내죠. 그러면 뭐 한 3배 정도는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사회 봉사다. 우리 뭐 예비군 훈련 받는 거 비슷하게, 봉사활동 비슷하게, 봉사다 생각해서 와요. 오면 이 사람들은 이 사실심이 끝날 때까지는 외부 접촉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의 어떤 언론이라는 게 오염될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뭐 또는 이제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막 피고 이런 사람들 막 찾아가서 막 이렇게 사실은요 막 그게 아니고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격리시켜놓고 언론도 다 차단시키고 오로지 그 사건에만 집중하게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에 강간 사건이야. 근데 A라는 배심원이 와 있는데 이 A라는 배심이 과거에 강간 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어. 그럼 뭘 가지겠어? 편견을 가지겠죠? 혹은 뭐 반대로 강간 사건의 피해자였어.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변호사와 검사가. 얘 선택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로펌이나 변호사들은
이 배심원들이 딱 결정이 되면 얘 뒷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얘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뭐하고 그래서 뭐 과거에 이 사람은 그 강간 피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피고 입장에서는 뭐한다 기각한다. 그럼 판사가 그럼 기각 빼. 네, 여기서부터 자기 편을 먼저 이 싸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검사와 변호사가. 그래서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막 변호사들이 배심원들 막 뒷조사하고 가끔 영화 보면 나중에 보니까 뭐 어디 뭐 얘가 뭐 어디 이혼한 부모 밑에서 뭐 무슨 사건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 얘가 뭐 있었고 막 이런 거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하고 되게 스릴 있고 여기서부터 싸움이에요. 배심원 선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증인들 데려다가 그래서 이제 두 당사자가 뭐 하는 거야? opposing counsel이 일어나는 거고, third party가 뭐 해주는 거고, verdict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봤던 audience-based courtroom model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니라요. 그냥 가끔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배심 재판 이제 가끔 열려요. 어떤 경우에 열려요? 피고가 신청하면 저 배심 재판 받을래요. 신청하면. 근데 판사는 이 배심 재판의 결정에 구속을 받아요, 안 받아요? 구속 안 받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따르려고 하죠. 좀 너무 판사도 좀 그걸 그 결정에 반대하려면 굉장한 뭐가 필요하겠어요? 용기나 혹은 자기 나름대로 탄탄한 논리 이런 걸 확신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더라고요.